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8124님, 경기를 잘 못했을 때도 가슴 따뜻하게 감싸주는 진짜 팬이 됩시다 하셨어요. 전상은님, 김현정 PD는 몇 대 몇 걸으셨습니까? 지난번까지는 다 맞추셨다고 들었는데, 예, 저 멕시코전, 스웨덴전 다 맞췄는데 이번에 틀렸습니다. 1대0 걸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도 뭐 딱 맞추셨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딱 맞추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어제 전반전이 끝나고 전반전 끝나고 맞추셨어요? 방송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축구를 잘하는 거야. 이러면서 2대0 가자 그랬는데 2대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성환 씨도 그렇고 손탐정도 그렇고 권영철 대기자도 방송 준비해야 되는데 노트북 켜놓고 옆에 TV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셨어요. 잠을 별로 못 자는 그런. 아, 잘했습니다. 지금 독일 반응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독일은 창피함을 넘어서는 정도의 기분이다. 이런 반응. 언론도 이건 재앙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답니다. 충격 속의 패배.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독일답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오늘 뭐 하여튼 축구 얘기도 많지만 Y뉴스에서는 꼭 빠뜨려서는 안 될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깡통 컴퓨터가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 증거인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은 깡통 처리된 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깡통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뭘 숨기려고 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지금 정해봤습니다. 깡통이 됐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디가우징이라는 걸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파일을 쓰다가 이걸 삭제하려고 해요. 삭제 버튼 누르면 휴지통으로 가죠. 그런 다음에 휴지통 비우죠. 요 정도 삭제가 아닌 겁니까? 디가우징은?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레이징이라 그래서요. 예. 이제 이 쓰던 컴퓨터를 이레이징을 하면은 몇 번 덮어 쓰고 지우고 이래서 요거는 자료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휴지통까지 비웠어도 전문가들이 이걸 복구하려면 복구가 된다. 아, 그렇죠. 그건 이제 이게 포렌직을 통해서 복구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디가우징 처리가 되면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가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깡통이라고 하신 네, 거예요. 네. 완전히 깡통 컴퓨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25일 퇴임을 했고 컴퓨터는 퇴임한 지 39일째 되는 10월 31일에 디가우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은 2017년 6월 1일 퇴임했고 퇴임 당일 디가우징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디가우징 시기가 다른 겁니까? 법원 행정처에 이제 물어보니 예. 통상 디가우징 시기는 퇴임 후 15일 뒤였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뭐 무슨 자료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퇴임 시점이 국정감사와 겹쳐서 예. 디가우징 시기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그 시점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도 있었고요. 반면에 박 전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졌습니다. 예. 퇴임 당일 디가우징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자, 아까 두 사람의 시기는 다르지만 두 사람 다 행정처장, 대법원장 다 네. 디가우징을 했다는 건데,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정말 관례, 관행상 항상 이렇게 디가우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례적인 것이었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핵심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은 이게 이제 그다음 논란이 누가 지시했느냐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뭐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김소영 전 법원 행정처장이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은 예. 법원 행정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컴퓨터 디가우징은 비서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다. 예. 통상적으로 법관은 관여하지 않고 일반직 비서관 선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잠깐 뭐 해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지금 관행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법원의 설명은 관행이다. 원래 그만두면 이 컴퓨터 깡통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문제는 요 디가우징이 되는 시기가 좀 묘한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시작이 됐고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맡으면서부터 디가우징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2014년 이전에는 대법관들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이레이징 처리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휴지통에 비우는 식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2014년 3월 차한성 전 대법관 퇴임 때부터 디가우징 처리되기가 시작했습니다. 처음 차 전 대법관의 경우는 디가우징 기계가 분당에 있어서 컴퓨터를 가져가서 디가우징 처리가 했고요. 예. 그 뒤에는 디가우징 기계를 대법원에 사서 직접 디가우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디가우징이 시작된 시기가 양승태 대법원장 그때 시절부터다. 2014년. 그럼 양승태 대법원장 것만 된 건 행정처장이랑 두 사람 것만 된 건 아니네요. 그 사이에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이라든지 몇몇 대법관들도 다 된 그렇게 거예요?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왜 디가우징 처리가 된 것인가? 왜 이렇게 깡통 컴퓨터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기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을까?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뭐 대법원의 설명대로 관례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게 2014년부터 관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례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되고요. 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산 장비 운영 관리 지침 27조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 그 규정은 그냥 기술적으로 사용 불능 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장비를 사용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문서의 최종 종착지를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종착지요? 수사에 있어서 문서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시와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니까요. 예. 3차 진상조사위가 확인한 410건의 문건 파일을 보면은 이런 극비로 진행하라거나 비공식적으로 진행 또는 행정처 개입이 드러나지 않게 진행돼야 한다는 그런 주의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예. 춘천지법 유영재 판사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문제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드러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범대 이제 이 법원 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깡통이 됨으로써 생산된 모든 문서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서 꼬리가 잘리게 됩니다. 예. 이게 정식 서명하지 않은 문서들요. 세 번째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대법원 관례는 대법관이 퇴임한 뒤 15일 후에 디가우징을 했는데 예. 의혹의 핵심에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왜 퇴임 당일 했을까? 아하. 박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의 가장 핵심 인물입니다. 예. 이미 1차 조사 발표 뒤에 추가 조사 요구가 빗발치던 시점이었거든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퇴임 후에 디가우징 안고 있다가 요 디가우징 시기가 2차 조사를 지시하기 4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요 그런 기류가 계속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대법관들 컴퓨터를 퇴임하고 나면 디가우징 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 양승태 해도 대법원장이 되고 안 해도 되고. 2011년에 취임했는데 예. 2014년부터 디가우징했죠. 그러니까요. 고전에는 이레이징 처리해서 물론 뭐 하긴 했는데 예. 좀 다른 거죠. 그러면은 딱 양승태하고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행정처장하고 두 사람 것만 딱 디가우징 된 건 아니니까 원래 하던 걸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례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차한성 대법관 것도 디가우징 했고 이인복 전 대법관 것도 디가우징 했으니까 자기들은 관례라고 주장하지만은 그게 대부분이 법률의 최종 판단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관례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그 공공기록물법 자기들은 규칙 지침 이야기하지만은 법이 있는데 법을 넘어선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예, 권영철 선임 기자. 이 디가우징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권영철 선임께서 내일 한 번 더 이 문제를 좀 2탄으로 준비를 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추가 취재가 가능하시죠? 뭐 저도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요 문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요. 권영철 선임 기자, 권영철 대기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